자, 유형 2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활용 부분인데요. 활용 부분은 일단 식을 좀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형 2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뭐 다른 데는 뭐 0분의 0꼴도 있고 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바로 알기는 쉽지 않고요. 이제 식을 써가면서 풀어가면서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7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자, y는 지금 x 플러스 1 위에 지금 마이너스 1,0 a가 지금 마이너스 1,0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p는 지금 t, t 플러스 1인데 지금 요거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난 점을 q다. 저 값을 구해봐라 해놨네요. 자, 그럼 p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제 이 식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y는 마이너스 1일 거고 x 빼기 t 하고 플러스에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식이. 그럼 마이너스 x에다가 2t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이 y절편 0q라고 하는 거는 0,2t 플러스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aq 제곱이랑 ap 제곱에 대해서 이제 식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식 세울 거 봐주면은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ap 제곱이라는 녀석은 자, 여기 이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점과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지? 점과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봅시다.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또 마찬가지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자, 그러면은 분자의 aq 제곱이라는 녀석은 이제 요만큼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제곱해주면 1제곱에다가 플러스에 2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 놓고 보서 이제 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갈 때 있고요. 자, 얘는 지금 t 제곱에다가 2t 제곱해서 뭔가 나올 거고 얘는 4t 제곱해서 뭔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2입니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8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개짜리. 자, 곡선 y는 x 제곱 위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t, t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t, 4t 제곱이 있다. 자, 삼각형 이거 넓이를 ft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요. 여러분들은 뭐 사각형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직각 삼각형들의 넓이를 빼가지고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이 부분에 부분만 빼고 이 다른 부분에 여기 보이는 사다리꼴 모양을 먼저 구한 다음에 사다리꼴에서 이 두 개를 빼도 되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신발끈 공식을 알고 계신다면 훨씬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발끈 공식 모른다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미리 이제 쌤이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럼 그 신발끈 공식으로 해서 이제 구해보면 어떻게 돼버릴 거냐면은 여기 보이는 안에 거를 먼저 곱하면은 4t 세제곱 될 거고 빼기에 또 바깥에 거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돼가지고 플러스의 2t 세제곱 이렇게 된 거에다가 절대값 해서 2분의 1 해주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3t 세제곱의 절대값인데 t 현재 양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ft는 이제 3t 세제곱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pq 직선에 대해서 지금 y 절편을 지금 또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pq 직선에 대해서 이제 구해주자면 기울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기울기 m이라고 한다면 x 좌표 2개 빼주면 3t 이렇게 나오고 y 좌표 2개 빼주면은 마이너스 3t 제곱돼서 마이너스 t라는 게 기울기네. 자, 그럼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t이고 p란 점을 지나간다 해주면 x 빼기 x 좌표하고 마이너스 tx에 2t 제곱 이렇게 돼서 요 점의 좌표는 2t 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죠? 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2ft를 했으니까는 6t 세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gt 2t 제곱에다 t를 곱하면 2t 세제곱에 빼기 t다. 그럼 이제 대입해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서 개수분의 개수가 돼서 답은 3분의 1입니다. 해서 1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183번도 3개짜리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자, 직선 y는 x에 접하고 중심이 a, a 플러스 a분의 1이 원이 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서 원 위의 점까지 최소값을 d라고 했을 때 그때 a분의 d의 값을 구해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직선과 원 위의 점까지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보이는 원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 가지고 그 길이에서 반지름 길이만큼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최단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건데 얘는 조금 귀찮더라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y는 x에 접하고 중심이 지금 a, a 플러스 a분의 1, 요 점에 대해서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반지름을 빼야 되니까. 그럼 그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y는 x와 여기 보인 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 길이가 반지름 r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r이라는 녀석을 먼저 구해주면 여기다가 자, 이걸 좀 바꿔서 x, y는 0이라는 이 그래프와 요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루트에 1제곱 더하기 1제곱 됐고요. 대입을 해주면 a-에 a-에 a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지금 없어지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어쨌든 a는 현재 보니까 양수니까 그냥 a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요 직선도 지금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의 형태로 바꿔서 여기 보이는 원의 중심과 거리를 재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거리를 이제 재면 중심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 거리를 재주면 자, 또 루트에 2의 제곱에 1의 제곱 될 거고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돼버릴 거고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3a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면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좀 이제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a가 현재 양수니까 여기다가 아래 위로 a를 한번 곱해가지고 루트 5 곱하기 a 해가지고 3a 제곱에 1 더하기 a 그럼 순서 좀 바꿔서 이렇게 이게 총 여기 보이는 이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이 지금 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d라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럼 d는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자, 루트 5 곱하기 a에 3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다가 빼기에 아까 했던 루트 2 a분의 1 요만큼이 우리가 구하는 d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물어보는 게 지금 뭐냐면은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a를 나누기 해라 이 말이네요. 자, 나누기를 해주면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a분의 d라고 하는 녀석은 a를 하나 나눠주면은 자, 루트 5 a에 3a가 될 거고 1 될 거고 a분의 1 그러지 말고 밑에 그냥 a 제곱하는 게 편할 뻔했네요. 자, 들어가서 자, 여기서 a를 나눴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a를 한 번 더 나눴으니까 얘도 이렇게 돼버릴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한다? 리미트 해가지고 a를 무한대로 보낼 거라는 거죠. 그럼 a 무한대로 보내면 이 뒷부분은 그냥 바로 0으로 가버릴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보시면 얘는 지금 2차로 가고 있으니까 개수분의 개수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5분의 3이고 유리화 시켜주면은 5분의 3루트 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4번 유형인데요. 24번 유형에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식으로 적다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식으로 이제 뭐 유리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187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 제곱 위의 점 t, t 제곱을 지나간다. 그랬을 때 요것도 수직인 직선하고 y축과의 교점을 a라고 할 때 뭐 여기 뭐 시계값을 구해봐라. 자,
지금 p가 t, t의 제곱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OP라는 이 직선이 있죠. OP라는 이 직선.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의 식은 기울기부터 찾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0,0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t분의 t제곱이라서 그냥 기울기 t입니다. 그래서 원점 지나가니까 y는 t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요 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쭉 오는 우리가 직선 L이라는 녀석을 한번 보면요. 이 직선 L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에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t분의 1 돼버리는 거고 지금 x 빼기 t 플러스 t 제곱해서 여기 보이는 p란 점을 지나간다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t 제곱 해서 이렇게 이제 L이라는 직선. 그럼 A의 교점은 또 Y 좌표니까 Y 절편이니까 얘가 0, t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OA라고 하는 요 값과 OA는 이제 Y 좌표니까 그죠? 말 그대로 t 제곱에 플러스 1 얘를 얘기하는 거고 OP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요 t, t 제곱이니까 빼기 해가지고 자 t 제곱에 t 4제곱 순서 좀 바꿔서 4제곱에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을 t를 무한대에 보내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 수 있고 2차에서 2차를 빼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이거는 부정형이다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쌤이 예전에 얘기했던 좀 꿀팁을 이용을 하자면 이 뒤에 얘를 4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되게 간단해지겠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랬죠. 상수만 바뀌는 거니까. 문자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데 상수 정도는 야매로 지금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이게 지금 t제곱 플러스 1에다가 빼기에 t제곱 플러스의 2분의 1의 값으로 나와버리죠. 완전 제곱식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통째로 제곱에 루트 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빼주면은 답은 2분의 1이다. 정석적으로도 하실 수 있죠. 그거 믿고 이렇게 그냥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5번은 0분의 0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하다 보면 0분의 0꼴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90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y는 루트의 2x 빼기 2다. 움직이는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 또는 수선의 연장선 위에 3,2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자.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거의 극한값은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AQ분의 뭐 BQ 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해볼까? 자, 지금 여기에서 좌표를 좀 잡아야 되겠네요.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잡을 수 있기를 T, 루트의 2T 빼기 2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 PQ의 길이 PQ가 지금 분자다. 그지? PQ의 길이는 Y 좌표니까 얘가 지금 PQ라는 길이가 루트의 2T의 마이너스 2에서 2를 뺀 거 인데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쯤에 있을 수도 있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정확하긴 합니다. 물론 또 이제 풀다 보면 이제 뭐 이거를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답은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석적으로 풀려면 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 이제 분자는 AQ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AQ라고 하는 녀석은 요만큼의 길이죠. 여기가 이제 t였으니까 얘는 t 빼기 3이고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고 뭐 왼쪽에 있으면 또 절대값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극한값인데 P가 지금 어떻게 간댔냐면 P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했으니까 이 T라는 좌표가 3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해 식을 써주면 T가 3을 향해 갈 때 자 분자에 있는 PQ를 써주면은 절대값에 2T 빼기 2 빼기 이렇게 되는 거고 절대값에 T 빼기 3이다. 인데 얘네가요 이쪽 부분이 얘네가 양수일 때는 얘네도 양수고요. 그리고 얘네가 음수일 때는 얘네도 음수야. 그러니까 항상 부호가 같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제 절대값을 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때 절대값을 떼도 상관이 없다 나와서 보니까는 대입을 해주면 분모도 0으로 가고요. 분자도 이거 집어넣어주면 0으로 가거든요. 루트 4 빼기 2가 돼서. 그래서 이제 유리화를 한번 시켜보자 라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2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t는 3으로 갈 때, 자, 분자를 계산해 주면 이제 이 부분만 계산을 해주시면 2t 빼기 2에 빼기 4가 돼서 2t 빼기 6이 돼서요. 2를 묶어내주면 t 빼기 3에서 그 0으로 만들어주는 범인이 없어지는 형태죠. 이렇게. 그럼 약분되고 나서 이제 3을 대입을 해주면 얘는 또 루트 4의 값이니까 2 더하기 2가 돼서 4, 위에는 2 해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얘가 뭐냐면 얘는 그 미적분에 나오는 개념인데 원래 P가 A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AQ분의 PQ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이제 보는데 여기 보이는 AQ분의 이제 PQ라고 하는 게 이거의 기울기를 얘기하잖아, 사실은. 그게 가장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그게 기울기 2분의 1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적분 가면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고, 미적분 뒷부분에 미분에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90번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91번도 보겠습니다. 자, 191번도 이제 열심히 이제 계산을 식을 세야 되는데 얘는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주셔야 돼. 자, 곡선 y는 x제곱위에 점 p를 잡았는데 지금 OP랑 OQ가 같도록 이등변 사각형 되도록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쭉 해서 p가 원점에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의 y 절편은 어디 가까워지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p를 또 잡아 보겠습니다. 얘를 t, t 제곱이라고 잡으면 자, 여기 보이는 또 OP라고 하는 녀석을 또 보면은요. 요 OP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가 나오잖아. 그지?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면 OP라는 녀석의 길이는 루트에 큰 거부터 할까요? 4제곱 더하기 제곱이라서 여기 보이는 Q란 좌표가 그러면 저 길이랑 같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가 구해지는데 좌표 자체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PQ라는 녀석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려고 하는데 되게 귀찮습니다. 좀 복잡해서 X좌표 두 개를 좀 빼주면 요것분에 또 0에서 저거 뺐으니까 t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얘를 보면 일단 t로 한번 약분이 되거든요. t로 한번 약분시켜주면은 얘는 지금 t의 제곱에 1 될 거고 빼기 1 되고 빼기의 t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좀 그나마 좀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울기 나와 있고 한 점 나와 있죠. P란 점을 이용해서 이제 PQ 직선도 찾아낼 수 있겠지. 얘는 왼쪽에 좀 해보겠습니다. Y는 기울기가 지금 저렇게 있었죠. 루트에 t 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t 이렇게 있고요. x 빼기 t 이렇게 있고 t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y 절편을 구하는데 y 절편은 여기에서 이거 분배 법칙 한 거랑 이거랑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r이라는 녀석의 좌표를 갖다 이제 구하려면 y 좌표만 바로 쓰겠습니다. 저 분배 법칙 해주시면은 루트에 t 제곱 플러스 1 빼기 1에다가 플러스의 t 제곱이고 플러스의 또 d의 t 제곱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t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겠냐면은 원점에 가까이 간댔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t는 지금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겠죠. 0에. 그래서 이제 0을 갖다 집어넣어 보면 이 왼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 t를 갖다 이제 0을 집어넣어 주면은 0분의 0꼴이 돼버리거든. 근데 얘는 그냥 0으로 가는 정형이에요, 정형. 그러니까 뒷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 이 부분만 잘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바꿔가지고. 그럼 쟤를 좀 변형시켜주면 이제 유리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분모가 그냥 t제곱이 돼버리지. t 플러스 1에다가 1 빼는 거니까. 그럼 t제곱 대약분해서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는 이거에다가 뒤에 지금 t제곱 요 놈이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럼 요 상태에서 남아있는 게 얘만 지금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t에다 0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 t 0을 집어넣었으니까는 여기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여기다가 또 1 나왔죠. 그죠? 그래서 뒤에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얘는 2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식이 좀 복잡한데 복잡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차근차근 풀어가지고 실수를 안 하게끔 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원리 자체가 엄청 복잡하진 않은데 식 자체가 좀 이제 더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93번 보겠습니다.
자, 193번에서 이제 원에 대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본적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이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 원이 있었을 때, 원의 방정식 형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잖아요. 그럼 요 위에 점이 x1, y1이 있으면 여기서 쭉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접선의 방정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고1 때 배운 거거든요. 보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x 두 놈 중에 한 놈을 x 좌표로 바꾸고 x y 두 개 중에 하나를 y 좌표로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가줘야 돼.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게 요 접선, 요 지점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거든. 그거를 좀 알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위에 점 p가 지금 t, 루트에 1 빼기의 t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라. x절편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식에 대입을 해주면, 자, 여기다 적어볼까? x1 자리에 x1 x 더하기 y1 y는 1인데 x1 자리에 t를 넣고 y1 자리에 루트에 1 빼기의 t제곱의 y가 되고 얘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t가 0에서 1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라 그랬다, 그지?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x절편이고 y에 0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 y에 0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럼 x가 지금 t분의 1이다. 아, 요 좌표가요. q의 좌표가 t분의 1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중점이니까 얘를 2로 나눠줘서 2t분의 1이라는 좌표가 돼버리겠죠. 그럼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st라 해놨는데, 넓이라고 하는 이 st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mq의 길이는 그냥 말 그대로 저 반이니까 밑변의 길이 자체가 2t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높이는 y 좌표인 요게 높이가 될 거야. 루트에 1 빼기 t제곱 거기에 또 2분의 1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4t분의 루트에 1 빼기 t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이 st를 또 제곱을 하라 그랬네. 그지? 그럼 이제 st를 제곱을 해주면 얘는 16t 제곱에다가 1 t 제곱이었는데, 여기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1에서 왼쪽으로 갈 때 또 1 빼기 t를 나눠라 이렇게 해놨네. 자, 나눠볼게요. 1 빼기 t를 나눠주면 자, 여기다가 약분되는 형태네요. 약분이 되고 나면은, 자, 다시 한번 이 식은 16t 제곱에다가 1 플러스의 t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t만 남아있으니까 그때 t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을 다 집어넣어 주시면 16분의 2가 돼서 답은 8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노멀 문제였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 19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유가 이제 뭐 좌표 평면 같은 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좌표 평면을 잡고 가면 좀 쉬운데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번에서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에 점 A가 있고, 지금 원 위에 OA를 이제 원 위에 반지름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또 P를 지나고 수직인 직선이 원 O랑 만나는 점을 P'이라고 했을 때 P에서의 접선. 자, 여기 잘 보니까 이게 접선이다. 접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중심에서 요 접선까지 이어가지고 얘가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좀 써먹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접선이 또 만나는 현장선과 만나는 점을 Q로 했을 때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저 값은 얼마에 가까워질 것이냐. 자, P가 A에 가까이 간다 했으니까 이번에 좀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을 쌤이 이제 X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X가 0으로 간다가 돼버리는 거지. P가 A에 가까이 간다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기본적으로 좀 알아줘야 될 게, 이게 90도라는 걸 접선을 써먹었으면 여기도 90도가 보이고요, 여기도 90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던 요 직각삼각형이 딱 되어 있는 형태에서 딱 됐을 때 공식이 있었죠. 여기 이 변을 제곱하면 요 변 곱하기 요 변이다 라는 거 하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변을 제곱하면 요 변 곱하기 요거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높이를 제곱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다 이런 것도 있었지. 그리고 뭐 소공식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 공식을 좀 이용을 해줘야 돼. 원리를 모르면 닮으면 써야 되고요. 자, 어쨌든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길이를 x로 잡아놨으니까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빼기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O에서 P'까지는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1을 제곱한 거, 1을 제곱한 값이 여기 보이는 1 빼기 x 곱하기에다가 5q가 되는 거야. 5q가 되는 거죠. 5q. 자, 그러면은 5q라고 하는 값은 이제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해진 거지. 자, 얘를 다시 한번. 요만큼이 우리가 나오기를 1 빼기 x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PQ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PQ를 구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보이는 이 1 빼기 x라고 하는 부분만큼을 1 빼기 x라는 요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PQ라고 하는 길이가 1 빼기 x분의 1에서 빼기에다가 1 빼기 x다 이렇게 되겠네요. 좀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좀 통분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통분을 시켜 놓으면은 1 빼기 x분의 1에서 빼기에 1 빼기 x의 완전 제곱식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1 빼기 x가 되고 빼기 x 제곱에 플러스 2x 되고 1은 빼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좀 처리를 해주면 x 밑으로 보내주고 x로 묶어내주면 이렇게까지 해서 PQ가 좀 간단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PA 길이분의 PQ 길이라는 녀석은 PA가 아까 전에 셈이 x로 잡아놨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 보이는 이 x만 약분돼서 없어져가지고 x 빼기 1분의 x 빼기 2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0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0을 집어넣기만 해주면 얘는 2로 가까이 갈 거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2로 간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6번도 보겠습니다. 자, x축 위에 지금 2,0이 지금 이렇게 있었고요. a 해가지고 2,0 있었고, y축 위에는 0,1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p,0과 0,q가 자, PA 길이하고 QB를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만족하면서 AB에 가까워진다. 그때 교점의 극한값에 대해서 이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이는 이 간격을 갖다가 색깔을 바꾸고 요 간격을 셈이 t라고 한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t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p 좌표는 2 빼기 t,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q란 녀석은 0,1 플러스의 t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AB에 대한 선 있죠? AB에 대한 선의 식을 써주면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y절편 1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PQ에 대한 식이 좀 복잡할 텐데, 자, PQ의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주면 얘는 보자, 빼주면 x를 0에서 저거를 빼주면 t 빼기 2가 될 거고, 얘는 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y는 t 빼기 2분의 t 플러스 1에다가 x 할 필요가 없네요. 얘는 왜냐 y절편이 바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식과 요 식을 연리만 잘 해주면, 두 식을 연리만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교점 R의 좌표가 나와서 그 가까워진다 했으니까 t가 0으로 간다는 거지. 그것만 계산 잘 해주면 되겠네. 이게 좀 많이 복잡하겠네요, 근데 식이. 자,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여기 있는 이거와 여기 있는 이게 같다라고 할 거예요. 일단 1이라는 녀석이 없어지고요. 자, 왼쪽에 마이너스 2분의 1x가 이항 돼가지고 우변으로 갔는데, 또 우변 좌변 이항식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돼버릴 거고, 그럼 걔가 지금 넘어가서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통분을 시켜주면
2에 t-2 해서 2t 플러스 2가 돼 있고 여기는 t-2 이렇게 돼서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마이너스 t. 다시 한번 마이너스 t. 자, 그럼 여기가 3t거든요. 3t가 있어서 자, 일단 x는 마이너스 t에다가 3t가 이렇게 있고 2에다가 t-2다 이렇게 돼서 약분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왼쪽에 하겠습니다. 왼쪽에 좀 써주면 x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t-2 이렇게 돼서 지금 t가 아까 0으로 가고 있다 그랬지? 그럼 t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3분의 4로 가죠, 그죠? 0을 집어넣어 보면 3분의 4로 가는데 얘가 그럼 목표로 하는 값이 3분의 4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A 지점이 3분의 4로 갔거든. 그러면 굳이 또 이 x를 요 식을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고 극한값이기 때문에 그냥 3분의 4라는 값을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도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4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3분의 4에 더하기 1 해주면 3분의 2가 돼서 b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분의 5니까 답은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좀 많이 복잡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식을 잘 써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활용, 도형 이제 활용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 판단 문제 26번 유형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개념 설명을 하고 뭐 뒤에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일단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fg에 대한 값이 존재하면은 fx 값도 존재한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밑에 발레가 돼 있는데 뭐 발레도 알아두시면 좋고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하거나 빼가지고 값이 존재한다라면은 fx가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면 요 A란 그 발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자면 어쨌든 요 F나 G는 둘 다 1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발산하고 있는 놈이야. 발산하고 있지만은 더하거나 빼면은 수렴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똑같은 녀석을 잡아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잡아도 얘를 x분의 1, 얘를 x분의 1 잡아서 빼버렸어. 그럼 빼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잖아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항상 이 값이 존재하는 거야. 0이니까. 근데 얘 A라는 지점 0으로 잡아버리면 fx 자체는 이제 발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하게 여러분이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지금 뭐냐면 자, 여기에서 더한 것들 A로 갈 때 더한 것들과 뺀 것들의 값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해. 존재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 값을 내가 뭐 알파라고 하고 이 값을 내가 만약에 베타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누면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누면 gx가 없어지고 fx 나오니까 여기 보이는 fx 극한값 존재하고 마찬가지 두 식을 빼가지고 나누기 하면 또 gx 값도 뭐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존재하니까 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2번과의 차이는 뭐냐면 셈이 여기 보이는 fx와 gx를 만들기 위해서 사칙 연산 중에서 뭘 했냐면 더하기나 빼기를 해서 만들었어요. 더하기나 빼기를 해서 만들 때는 수렴하는 값에 대해서는 항상 또 더하거나 빼도 함수값들도 더하고 빼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누기 2 할 때도 상수 2로 나눴잖아, 그지? 그랬으니까 괜찮은데 자, 여기 이제 3번의 문제가 뭐냐면 좀 보세요. 자, 여기서 봤을 때 fx랑 fx 곱하기 gx가 존재한대. 그러면 이 gx의 값이 존재하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gx를 만들어내려면 이 fx, gx라고 하는 녀석에서 fx를 나누기를 해줘서 gx를 만들어야 되지. 근데 fx를 나눠야 되는데 이 fx의 값이 0이 아니다 라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존재한다고만 했지 0으로 존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짓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레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복습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쌤이 얘기했던 요 얘기야. fx랑 fx, gx인데 gx가 존재하려고 하면 요 식에서 fx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다? 이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을 하고 있죠. 0이 아니라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gx라는 게 있고 이제 gx분 fx가 있는데 이제 fx를 물어보려면 이 gx와 gx분 fx를 곱하기 하면 만들어지지. 곱하기에서는 뭐 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렴하는 값들을 또 알파 베타라고 하면 뭐 이 값도 알파 베타 곱하기 베타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 부분은 여태까지 했던 것들 그냥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요런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야.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빼는 게 0이 아니다. 뭐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한대분에 무한대로 해서 항상 1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상식적인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는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요거랑 요거를 해서 이제 gx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뭐냐면은 이 fx에 이거를 나누기를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f 나누기에 g분의 f를 나눠줘야 f 곱하기에 f분의 g가 돼서 g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또 문제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이 0이 아니어야만 가능한데 그 말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아까 했던 거 제일 처음 했던 거에 마찬가지 개념이네요. 이게 지금 0이라고 해서 fx,gx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굳이 복잡한 예를 안 들어도 얘도 만약에 x야 얘도 만약에 x야 그럼 0이니까 항상 수렴해 0으로. 그런데 이 x라는 녀석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발산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커지고 있는 상태는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8번에 보시면 이거 값이 존재한다고 이 합성함수의 값도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녀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존재한다 해서 어딘가 알파라는 지점에 가까이 가고 있겠지. 근데 그 가까이 가는 녀석에 대해서 f에 대해서 이 알파에 대한 근처에서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레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지금 fx가 0이란 건 존재가 안 하거든. 근데 얘가 지금 0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습 잘 해보시면 될 거고. 요거는 당연하게도 이제 샌드위치 할 때도 얘기했었고 극한 때리면 등호가 생긴다는 거 뭐 그 얘기입니다. 뭐 한번 읽어보세요. 마찬가지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199번 문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지금 여기서 이것도 그냥 쭉 볼게요. 아까 다 말했던 거예요. 기억. 요거랑 요게 존재하면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존재한다. 아까 얘기했죠. 기억됩니다. 니은. 요거랑 요게 존재하면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밑에 f를 나눠야 된다고. 근데 f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x랑 요게 존재한다. 이번에는 어떻게 두 개를 곱하면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곱하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gx도 0이 아니라는 친절한 말까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곱하기 할 때는 0이다 0이 아니다 그런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한다. 자, 리을을 보시면은 이 f가 g보다 작다 존재하긴 하는데 극한값도 그렇냐 등호를 안 적어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해서 3번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20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자, 지금 9로 갈 때 fx 극한값이면 제가 이거 다 해놨는데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좀 쪼개보면 얘가 루트 x 플러스 3에 루트 x 빼기 3 이렇게 합창 공식으로 또 쪼갤 수 있지.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남은 게 지금 요거랑 요거만 남았으니까 대입해라. 루트 9가 되니까 3 더하기 3이니까 6 곱하기에 f의 9처럼 갈버리겠죠. 그래서 10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맞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f9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9로 가까이 가는 극한값을 편의상으로 표현했다고 받아들여 주세요. 자, 니은 함수 fx가 0에서 2 사이에서 뭐 저식을 만족시킬 때 1로 가면 자, 얘가 1로 가면 얘도 1로 갈 때 3으로 가고 얘도 1로 갈 때 3으로 가니까 낑긴 놈도 3으로 가겠죠. 샌드위치니까 되겠습니다. 디귿 fgh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hx에서 fx를 뺀 게 0이다라면 이게 수렴하냐? 마찬가지로 이것도 hx랑 fx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줘야 돼. 수렴해야 그 극한값이 같으니까 지도 이제 샌드위치 돼서 같은데 얘는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 어떤 케이스냐면 다 같이 커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요 fgh가 요걸 만족하면서 계속 커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보자면은 뭐 fx를 x 빼기에 뭐 x분의 1
이렇게 잡고 얘를 x로 잡고 얘를 x 플러스 x분의 1 하면 이제 무한대로 갈 때는 항상 이게 대소관계 성립하는데 빼면은 또 0 나오거든요. 근데도 x는 발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참여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x, gx에 대해서 1이 3이면 극한값 3이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극한 뭐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극한값과 함수값은 관계가 없다. 관계 있는 거는 연속을 따질 때부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fx 무한대로 가고 1로 갈 때 얘는 3으로 가면 대입을 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럼 똑같은 것분은 똑같은 거니까 1이다. 얘는 맞겠네요. 자, 이거랑 이게 모두 존재한대요. 그럼 이것도 존재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녀석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f도 구할 수 있고 g도 구할 수 있으니까 곱한 것도 존재하겠다 해서 d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2를 대입을 해봐라 이 말이네. 자, 여기다가 2 대입을 해주면은 그지? 2를 대입하면은 2로 가고 여기다가도 2를 대입을 해주면은 얘가 0 날라가니까 2로 가고 그럼 얘도 낑겨가지고 2로 수렴한다. 샌드위치니까 리을도 맞다. 그래서 답은 뭐 5번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들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늘 여러 번 복습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걸 만들어주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